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모레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된 원인은 전문가마다 다르게 분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정치인과 언론인, 사업가를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로 규정하고 팬데믹 기간 중 불신은 더욱 커져 독재 국가와 비교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 세계 10대 부자들의 자산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1000배 늘어났고 빌 게이츠 자산이 그나마 적게 늘어나 30% 상승입니다. 하와이주가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여행객에게 닷새 격리하도록 조치합니다. 합참의장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코비드-19이 약해진다 아니다에 대한 전망이 나오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주고 있는 러시아에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를 이어가는 북한에도 시선을 주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유대교 사원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4명이 어떻게 탈출했는지가 공개됐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용의자는 정신 이상과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낙태법을 시행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식을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1년이 되는데 내일이죠. 수요일이요. 수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 9번 그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 많이 했습니다. 21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최근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기자회견을 많이 한 편인데 16번. 21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9번이 됩니다. 이 기자회견은 아주 그 길게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질문을 받기 전에 대통령이 시간은 대통령에 따라서 길이가 다릅니다만 뭐라고 본인이 보통 이제 잘한 것에 대해서 연설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점들을 지금 잘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 하는데 내일이 그래서 미국에선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고요. 오늘의 미국 이 앞부분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무척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왜 낮은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고요. 이게 이제 왜 오늘의 미국에서 앞부분에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정치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이슈. 두 번째는 그 옥스팜이라는 영국의 세계에서 아주 그 중요한 한 14개 정도 기구들이 합쳐서 데이터를 받고 해서 경제적인 흐름, 부의 평등 관련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그런 구호 작업들도 하고 있는 그 옥스팜이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 언론인을 제일 믿지 못하던데요. 저널리스트, 정치인, 그리고 사업가, 그 가운데서 이제 리더들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어느 대통령보다도 투표 숫자를 많이 받고 당선됐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바람몰이를 했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700만 표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저항 세력이 강했다는 것도 되고 또 바이든이 처음 대통령이 될 때 2008년과 2020년은 인구 증가도 있고 유권자 등록이 더 높아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역사상 가장
투표수를 많이 받고 대통령이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12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고는 지지율이 최저입니다. 평균 지지율이 40%, 낮은 40%대입니다. 42%, 조금 높으면 43%, 그리고 이제 퀴니피악처럼 항상 그 민주당의 나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데서는 33%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미국 매체가 아닌 가디언의 매체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부터의 지지율도 지금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전에는 거의 100%였거든요. 민주당으로부터는 98%. 그리고 1년 전에 무당파들이 지지율이 거의 60%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한 42%. 공화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도 뭐 한 8% 정도 지지를 받았다면 1년이 지난 지금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5%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지율이 뭐 한 57%, 이 가디언의 추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7%, 공화당이 워낙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제 그 43%까지 내려온 겁니다. 가디언이 미국 매체보다는 지지율을 한 1% 정도 많이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퍼즐이라고, 정말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 분석가들도 아니 이유가 뭐지? 그렇다고 뭐 대단한 대통령으로서의 실수를 한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답을 내기가 힘들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야망이 있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이러스를 막겠다. 그때 대단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원했으니까요. 그리고는 본인 자신이 내가 의정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부통령을 할 때도 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친구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나는 좀 이 분열을 막아보겠다. 트럼프 시대에 이런 야망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슈가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산업안 정도가 이제 그 당파성을 넘어서 통과됐을 그럴 정도고, 바이러스 며칠 전에 백신을 큰 기업에서 맞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은 그 테스트를 하도록 하는 것이 연방 대법원에서 좌절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지난 40년 사이에 최고고, 물가 인상이, 외교적으로는 러시아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잘못했지 바이든 대통령이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당 가운데서도 지금은 이제 브루킹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대에 자문을 지낸 빌 게스턴이라는 이런 정치 분석가는 기대에 대한 관리를 잘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물론 공화당의 상당수가 지지를 했지만 민주당과 무당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 아주 온화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지지율이 팍팍 내려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그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지난해 7월 달에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이겨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에 미국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8월부터는 몇 개월 동안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하게 미국을 말 그대로 강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미크론이죠. 그래서 8월 6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그때는 거의 곤두박질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비드 19을 완전히 박멸하기는 어렵지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나왔고요. 해서 스윙 보러들이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늘 언제나 그런 스윙 보러들이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준을 잘못 관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화당의 전략가 세라 롱웰, 이분은 공화당의 전략가이긴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Tough time. That's all. 바이든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델타로서 지지율이 델타 변이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8월 30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철군 자체는 지지를 합니다. 20년 동안 부분적으로는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특히 군인 가족들은 몇 번씩이나 아버지, 아들이 돌아가면서 파병돼야 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군하는 과정에서 이 탈레반의 그 강함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미군이 13명이나 숨지고 맙니다. 그때도 지지율이 팍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왜 다른 나라에서는 열심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가? 그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내려가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그 민주당 대통령의 당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그렇게 될 때 그 나라들도 각기 그에 따른 그 국가의 이득을 가져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갤럽이 쭉 조사를 해봤더니 대통령이 만약에 인기가 없으면 대통령이 되고 1년 뒤에 치러지는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치러지는 곳에서 그 대통령의 당이 평균 37석을 잃어버린답니다. 이번에 37석을 잃을지는 모르겠으나 37석을 잃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이미 그 버지니아주라든가 뉴저지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가 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게 선거 캠페인을 함께 하진 않았지만 그의 정책은 떼어다 쓴 그런 이제 그 주지사가 됐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트럼프만 아니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유권자들이 팬데믹과 경제에서 불안정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주는 유권자들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를 할 때 저 민주당입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5% 줄어들었고 공화당 그쪽은 5%가 늘어났다는 거죠. 민주당이거나 민주당 쪽으로 기운 사람,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쪽으로 기운 사람이 이게 전에는 민주당이나 민주당으로 기운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1년 뒤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해줘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히스패닉은 팬데믹과 경제에 있어서 뭔가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흑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바이든을 찍어줬더니 투표 권리에 대해서 뭘 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 권리 법안을 상원에서 공화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는 거 이거 예전에 무슨 뭐 노예제세 했던 것과 비슷해 짐 크로 법과 비슷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중간층에 있는 스윙 보러들이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분열적이 아닌 것 같아서 찍었더니 지금 나라를 분열하는가? 뭐 이런 지금 역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디언은 전반적으로는 지금이 1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얘기하기를 계속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뭐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가족들을 돕는다던가 뭐 대학 융자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뭔가 그 탕감이라든가 도움을 주는 거 Build Back Better 안 투표안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이민개혁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다. 아직은 할 만한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가디언은 시간이 있다고 보지만 더 많은 매체는 시간이 없다. 이미 중간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매체가 많은 것 같고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봐야지 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이민 이슈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해서 험한 말하고 굉장히 이민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모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것은 넓게 잡으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얼굴이 에이시안인 사람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 말 때문에 좀 불편해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게 미국에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돼서 이민에 대해서 뭔가가 될 것 같네 하는데 안 된다면 또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만다면 또 이민개혁, 포괄적인 의회에서의 이민개혁은 완전히 뭐 물 건너간다. 지금 이런 상태로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와 미디어와 또 비즈니스 사업 관계자에 관한 그 시각 민주국가에서 이것은 잠시 뒤에 광고를 전해드리고 나서 보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광고 들으시는 동안 광고도 들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게 바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고 앞으로 걸어가야지 될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마크 밀러 합참 의장이 코비드-19 양성 반응이랍니다. 어제 양성 반응을 맞았는데 당연히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이고요. 좀 격리해서 일은 하고 있답니다. 증상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면은 이 인물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언제 만났느냐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1월 12일에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며칠 전까지도 음성이었고 대통령을 만나고 며칠 뒤까지도 음성이다가 어제 양성 반응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각 지역에서 지금 학교를 오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버지니아주의 글렌 용김 새로 주지사가 된 분 취임 선서도 했는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 정부 공무원들 백신 의무화 정책도 이거 중지해라 하고 주지사로서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주지사 선서하자마자 내린 행정명령인 겁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캠페인을 하진 않았지만 트럼프의 지지를 받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분열적이고 위험하고 뭐 이러한 정책을 캠페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주에서는 아니 주지사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빠져나갈 루폴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는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영화 보러 가실 때 전부 백신 카드 전국적으로 백신 패스를 하도록 됐고 그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노박 조코비치는 5월 달에 있는 프렌치 오픈 테니스 대회는 만약에 백신을 그 전에 맞지 않는다면은 가지 못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들도 전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는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60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는 나라에서 받는 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었죠. 그런 것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 전에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도 뭐 확산은 막 크게 늘어나다가 조금 주춤하다고 하지만 이제 확산이 한참 늘어났을 때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한 병원 입원율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위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와이주는 조금 바꿨습니다. 이 여행객들에게 관한 규정을 Safe Travels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는 하와이주에 딱 도착을 했는데 닷새 격리하는 것을 피하려면은 백신 접종을 2번 다 아니면 존슨앤존슨은 1번이지만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 2번, 존슨앤존슨 1번 접종을 받았거나 또는 그 전날 도착하기 하루 전에 네거티브인 것이 증명이 됐어야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스터까지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2번 맞는 것 존슨앤존슨 1번뿐만이 아니라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이 이제 닷새 격리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 받았다는 그 기준을 부스터샷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진 않고 적어도 2주일 정도는 기간을 준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와이를 여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끼리 계획을 하고 또 돈도 마련을 하고 예약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한 2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고 추후 발표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뭔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QR 코드라는 것을 받았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없애준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살고 사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어제 전해드렸었던 그 텍사스주 달라스의 한 그 유대교 사원에서의 주말에 있었던 인질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만은 풀려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탈출한 것이다. 이게 랍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이 방송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한 사람 랍비가 먼저 어떤 형태로든 나왔고 나머지 세 사람이 나중에 나왔다 했는데 랍비가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이 방송 저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본인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저녁 때쯤 아침에 시작된 인질극이 4명이 오후까지 돼서 오후에 한 사람을 풀어줬고 세 사람은 그대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려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올해 아직 1월 초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 고전적인 것, 어디 가도 정말 정신을 차려야지 된다 하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 두 가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데, 유대교 사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공격 대상, 타겟 목표이기 때문에 원래도 경비도 너무나 철저하고 방어도 철저하고 자체 경비도 철저하고 로컬 그 법 집행 기관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츄어리 같은 안전지대와 같은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종교적인 플레이스잖아요. 신성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44살의 FBI 요원의 총을 맞아서 숨졌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곳에서 저 사람은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무장한 경비가 있었는데 들어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는 이 사람이 그 인질극을 벌인 건데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쉘터네요. 쉘터가 필요한 저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지 하고 랍비와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랍비가 하고 있는데 그 총을 발사하는 소리가 아니라 딸그닥 하는 기도를 할 때 이미 총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랍비는 트레이닝을 받으니까는요. 항상 이런 곳에서 특히 유대교 사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기회를 봤다는 거죠. 처음에는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용의자를 설득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보도를 해드렸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그 가족도 아마 용의자와 연락을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해봤는데 설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용의자가 그 세 사람의 랍비와 다른 두 사람의 인질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라.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용의자가 다시 앉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랍비가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도망쳐라.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출구가 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망쳐라 해서 두 사람이 도망을 치고 그리고 본인은 랍비는 용의자에게 의자를 확 집어 던져 버리고 문 밖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이제 이 사람들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아침부터 거의 10시간 이상을 기회를 보고 있다가 본인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준 게 아니라 탈출한 것이다. 한 명은 그 전에 풀어주긴 했지만 그런 것이고요. 영국에서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용의자가 44살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텍사스의 그 폴트의 그 텍사스주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86년 징역형을 받은 파키스탄계 여자 과학자를 풀어줘라 하는 주장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 과학자가 여러 가지로 알카이다와 연관이 있다고 하고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정신 이상 그런 그 징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9.11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 때문에 어떤 범죄 기록이 있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바랬다던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정신 이상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야. 이 사람이 이달 초에 텍사스에 왔답니다. 텍사스에 그렇다고 무슨 깊은 연고가 있는 연고지가 텍사스라던가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왜 영국에서
2명의 10대 청소년을 체포를 했는가? 그것은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혹시 이 사람이 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텍사스로 갔는 것을 뭐 알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랍비는 유대교 사원에서 유대교 신자들의 여러 가지를 그 책임지고 정신적인 안정도 주고 뭐 율법도 가르치고 뭐 유대교에 관한 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끝없이 한없이 품어야지 되잖아요. 의심을 갖지 않고 심지어 의심이 들더라도 그 나약한 그 존재, 용의자 존재조차도 품어야지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텍사스주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하도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해서 중간에 변동이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낙태가 전국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그렇게 돼야 돼 하고 가져가기 위한 수순으로 가는 그 수순인데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죠. 어제는 어떤 판결이 있냐면 연방 항소법원에서 주 대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내려보냈습니다. 텍사스의 낙태법이 근친상간을 당해도 강간을 당해도 임신 6주일이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을 항소법원에서 그렇게 내린 건데 그동안에 뭐 잠깐 뭐가 이겨서 낙태 시술소 등등 해서 고소를 해서 이겨서 이게 시행 중지가 됐다가 시행 뭐 이렇게 되다가 지금 어제의 판결로 다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낙태 시술소가 이 주의 법과의 관계, 누가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가, 뭐 이런가. 그렇게 해서 아마 텍사스의 대법원은 텍사스의 주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렇게 될 때 이 텍사스의 낙태법에 반대하는 그런 그 주최 측에서는 다시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건 지난번에 한번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항소법원에서 주 대법원으로 내보낸 그 안건은 연방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벌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연 작전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텍사스에서 모든 낙태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주의 그 낙태법 아주 강하게 하는 뭐 오클라호마 이런 데와 그 마찬가지로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주를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튼 텍사스 주에서도 낙태를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다 고소하고 뭐 신고하면 $10,000 받기도 하고 이런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백 마일 떨어진 다른 주로 가야지 된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낙태 또 하나 총기 핫버튼 미국의 핫버튼 이슈입니다. 낙태 총기 그리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종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몰몬교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복음주의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카톨릭에 대해서 이러한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언론사도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그 방송을 한 사람도 그냥 팩트를 전했는데도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교, 낙태, 총기 이것이 미국의 핫버튼 이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계의 탑 부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 조치에 대한 요구 내지는 여론 이런 것이 중요해서 그런 건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한 사람 빼고는 세계 탑 부자 가운데서 현재 자산을 그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늘린 사람 한 명만 빼고는 전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가 연방 할러데이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문을 닫았었고 오늘 오픈하는데 별로입니다. 한 다우도 1.6%, S&P 500도 1.7% 이 정도 좀 전까지 내려갔는데 다우 지수가 58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두 가지죠. 국내에서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4, 4분기의 수익이
예상했었던 것을 훨씬 지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7% 정도 더 예상보다 낮았고 7% 이상이네요. 주식값이 골드만삭스 주식값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익스펜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운영 비용이 당연하겠죠. 월스트리트의 인플로이들이 지난해에 봉급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게다가 되고 이자율이 이제 인상할 수 있다 하는 게 되니까 어제 하루 쉬다가 오늘 오픈하니까 굉장히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지금 7년 만에 뭐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갈 정도라고 하는데 이 오일 값이 올라가는 것은 항상 그 지정학적인 세계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뭐 북한 문제가 여기에 많이 개입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회의 같은 것도 결렬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일 값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저러한 것을 우리가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보아왔는데 탑 10 부자 2배 이상 수입이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에 99%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뭐 몇 번 여러분들 뭐 지금 뭐 4차 경기 부양책 체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구가 있다 하면서 그런데 몇 번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것을 받으셨지만 그때 다 쓰셨고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은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99%의 세계 사람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탑 10 부자는 수입이 10배 아니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1000%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배입니까? 그 옥스팜이 14군데 기구를 연합을 해서 뭐 세계에 지금 뭐 한 100개국에서 여러 가지 뭐 부의 평등 같은 거 빈곤을 줄이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월드뱅크의 자료를 인용을 했고 당연히 BBC 방송이 유럽에서는 많이 보도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에 블룸버그 뉴스가 자세히 보도를 했더군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탑 세계 10 부자의 자산이 7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가 됐으니까 2배 조금 넘은 거죠. 미국 예산으로 견줘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 예산이 1년에 한 6조 8천억 달러 되거든요. 미국 3억 3천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가 예산이 6조 8천억 달러인데 세계 탑 10, 10명이 갖고 있는 자산이 1조 5천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스팜에서는 이런 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원타임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에게 중앙은행이 각 정부가 미국을 마찬가지로 포함을 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마켓에 돈을 어떤 형태로든 부어 넣어줬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많은 돈이 억만장자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은 뭐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받고 한 것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지난해에 얼마나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습니다. 활화산과 같았어요. 그래서 뭐 제조업도 아니고 주식 투자 이런 거 가지고 회사에 늘리고 또 이제 트럼프 시대 때에 어떠한 그 법 때문에 그 있는 돈 가지고 또 자사의 주식을 사니까 회사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애플 같은 데도 아주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럼 10명이 누군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 제프 베조스 그리고 이 사람이 유일하게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베르나르 아르노는 그 프랑스의 루이비통 또 디오르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펜디 뿐만이 아니라 한 5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이 그 명품 브랜드 소유 가족이죠. 그리고 빌 게이츠, 레리 앨리슨 이제 그다음부터 또다시 미국 사람이죠. 오라클 창업자 레리 페이지 구글이래요. 구글 방구들을 생각했나요? 방구들하고 구글하고는 영 반대인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와 시대적인 차이점이 그리고 또 역시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브린 그 설게이 브린 그 밖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있고
스티브 바우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그 CEO였고 뭐 지금은 뭐 로스앤젤레스 클리퍼스 구단주요. 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인데 만약에 이 사람 10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2배 이상 늘린 게 아니라 99%를 잃어버려도 그래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 99% 사람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99% 사람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99% 잃어버려도 이 사람들은 부자랍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자산 1000% 늘어났고 빌 게이츠가 좀 적게 늘어났어요. 30%. 음모론자들은 뭐 빌 게이츠가 뭐죠? 백신 뭐 제약회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번다 했는데 그거는 음모론입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상사태에도 경제적인 시스템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고 비상사태 때에 부자를 더욱 부자가 되게 하고 있다. 날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무역도 줄어들고 관광도 줄어들고 해서 새로 1억 6천만 명이 빈곤층이 됐답니다. 내려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층계가.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됐다 하는 거. 2020년 3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주식에 있어서 그때 막 곤두박질 쳤거든요. 1월 달, 2월 달에 미국에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막 곤두박질을 치니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전에는 감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다가 주식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뭔가 하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부자 이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면 되겠네요. 부자 또 그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 역시 에델만이라는 미국의 PR 전문으로 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 에델만이 2022년 현재 이제 글로벌 세계에서 그 믿음의 어떤 그 바로미터 같은 그 보고서를 냈는데 28개국에서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믿지 않느냐? 정치인, 언론인, 비즈니스 그 리더들이 사실을 말한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아주 편협하게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작고 편협하게 만든다 해서 가짜 주장 아니면 뭐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실을 붙여서 과장을 해서 저널리스트들을 제일 못 믿고 있어요. 67% 정부 리더 66% 믿지 못할 인간들이야. 그리고 그 비즈니스 그 리더들 63% 미디어의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센세이셔널한 것을 일으키는데 목표가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정부 리더들은 표를 벌기 위해서 가짜 주장을 하거나 과장된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동시에 독재국가 중국이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일종의 독재국가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가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고 이미 개발된 국가에서는 점점 거의 경제적인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Where there is a will 하면은 언제든지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There is a way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 미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갈라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를 더 믿고 우리나라만 또 다른 주보다는 우리 주만 우리 주에서도 다른 동네보다는 우리 동네가 더 나아. 우리 믿음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앤토니 블랭켄 그 국무장관이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에 갔고요.
볼로디미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외무장관도 만나고 뭐 키예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가겠죠. 우크라이나 주권 우리 미국이 보호한다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7명의 상원 의원들 초당적이라고 볼 수 있죠. 민주당 4명, 공화당 3명 의원들도 역시 우크라이나 가서 미국이 그 지켜주겠다. 이건 우크라이나 를 예뻐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러시아와의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북한이 몇 번에 걸쳐서 정말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또 탄도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하니까 미국에서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들려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갱스터처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계속 미국인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지금은 조금씩 그 미국에서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며칠 전에 그 통가에 있는 그 화산지대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자도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뭔가가 잘못돼 갈 때 뭐 자연이 확 폭발을 해서 뭔가 지구 온난화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기대가 조금 너무 많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